안녕하십니까. 일치월장학원 대전둔산점 부원장 맡고 있는 김기석입니다. 자, 이제 슬슬 중학생들, 특히 3학년 학생들 아주 큰 결정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고등학교 어디 쓸 것이냐. 이미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끝나서 A 학교 쓸지 B 학교 쓸지 양자택일의 그 갈림길 앞에 서 있는 학생들도 있고, 조금 안타까운 경우는 정말 막연한 경우죠.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일단 좋은 학교 가야 된다는 생각은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좋은 학교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질문들도 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일단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가이드라인 세워드리고자 영상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하고 싶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당연히 성적 따기 좋은 학교, 좋은 성적을 얻기 좋은 학교가 어디냐, 아마 요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제가 먼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A 학교가 있습니다. 자, 요 A 학교는 교과서 위주로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 학생들은 시험 공부할 때 보면은 교과서, 참고서, 자습서, 선생님들 수업 필기했던 거 그거만 열심히 달달달달 외우고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 이상의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입니다. 이게 A 학교예요. 근데 B 학교 잠깐 볼게요. 자, B 학교를 봤더니 이 학교는 자습서도 의미가 없고 선생님들 수업 들어도 시험 문제 풀 때 과연 도움이 될까,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외부 지문이 많은 학교예요. 수능이나 모의고사 변형 문제도 많이 내고, 생전 처음 보는 작품들 어디서 발굴해 오셔가지고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요. 공부할 때 죽겠어요. 여기는 어떻게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학교예요. 자, 여기 두 학교가 있다고 했을 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느 학교가 성적 따기에 조금 더 유리한 학교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랑 아이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연히 A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일단 풀 수는 있어요. 풀 수는 있고, 그 공부할 때 그 부담감도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원점수는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A 학교가 성적 따기 좋은 학교야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요 생각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든 과목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메인 과목, 메이저 과목들, 국영, 수사, 과의 메인 과목들은 상대평가입니다. 몇 점을 맞았느냐가 아니라요, 전체 학생들 중에서 몇 퍼센트에 해당하느냐가 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어느 학교를 가나 마찬가지예요. 1등급이요? 좋죠. 우리 희망사항이죠. 그리고 그렇게 따야죠. 근데 전교 4%예요. 전교생이 만약 300명이라 치면요, 4%라 그러면 3, 40이 12명이네요. 애들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 학교 시험 문제 되게 쉽게 낸대요. 나 그래서 그 학교 갔어요. 그런데 쌤 미치겠어요. 등급이 안 나와요. 상대평가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겁니다. 시험 문제가 쉽고 어렵고 물론 따져야죠. 따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중시해야 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져야 되냐? 무엇이 점수 따기 좋은 학교의 기준점이 될 수 있겠느냐? 평가 형식을 보셔야 돼요. 자, 화면 잠깐 보실게요. 화면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 학교입니다. 자, 어떤 학교의 1학기 성적 산출 방식을 정리한 표입니다. 보실까요? 자, 일단 중간고사 40%에 기말고사 40%, 수행평가 20%네요. 그러면은 지필 80에 수행 20이네요. 되셨습니까? 근데 이 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학교 한번 볼게요. 다음 학교를 봤더니 수치 차이가 크게 나네요. 참고로 둘 다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일반 자사고나 특목고나 둘 다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봤더니 지필평가 중간 기말 합쳐서 50%인데 수행이 50%래요. 수행평가 내용도 한번 볼까요?
이렇답니다. 뭐 글 쓰고 하는 막 이런 거네요. 자, 어머님들께서요, 잠깐 영상 멈추셔도 괜찮고요. 잠깐만 좀 한번 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아이들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중학교 때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는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요, 뭐 글 쓰고 발표하고 만들고, 아우, 나 그거 별로 안 맞아요. 잘 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열심히 그냥 문제집도 풀고 교과서에 나온 거 정리하고, 나는 이게 내 성격에 맞아요. 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당연히 두 번째 학교가 아니라 첫 번째 학교로 가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꾸로인 경우도 있거든요. 분명 거꾸로인 경우도 있거든요. 나는 앉아서 막 공부하는 거 잘 못해요. 암기하는 것도 잘 어렵고 막 응용하는 것도 잘 안 돼. 근데 뭐 쓰고 만들고 하는 거 그나마 조금 자신 있어요. 그럼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두 번째 학교를 가시는 게 어쩌면 성적을 일단 획득할 수 있는, 성적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수행평가 비율이 높다라는 건요, 약간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시험 봤어요. 시험 봤는데 성적 좀 잘 안 나왔어요. 성적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수행평가 비율이 높으니까 지필평가에서 내가 깎아먹은 요 점수들을 수행평가에서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성적 따기 좋다는 건요, 단순히 시험지의 난이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혹은 수행평가 자체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또 하나 좀 화면 보여드릴 건데, 자, 2학기 수행평가를 봤더니 뭐 시조 창작하기래요. 자, 시조 창작하기라 써 있습니다. 그냥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쭉 시조 형식 맞춰가지고 3장 6구 45자 내외 그것만 맞췄으면 돼요. 그러면 그냥 만점이에요. 이런 수행평가가 있는 반면에, 다시 또 다른 학교 보여드릴게요. 이 학교를 봤더니, 아까 그 학교입니다. 5대5였던 그 학교. 글쓰기예요. 글쓰기예요. 심지어 구성도 탄탄하게 딱 몇 단 구성까지 딱딱딱 맞췄어야 돼요. 둘 중에 뭐가 더 수행평가 난이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시 쓰는 게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요. 왜? 짧게 쓰니까요. 고민할 게 별로 없으니까요. 이 수행평가 형식도요, 이 수행평가도 내 성적 반영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 성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행평가 형식도 나한테 맞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습니다. 성적 따기 좋은 학교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따지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자,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인가 좀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아무리 성적만큼 어차피 같은 맥락일 수 있긴 한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 기준 될 거예요. 어떤 학교를 보내야지 나중에 대학교 입시할 때 아이한테 좀 도움이 될 것이냐, 아이한테 좀 메리트가 있을 것이냐,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는 어디일까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그 어머님들이랑 아이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진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가, 요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진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전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형이 존재합니다만, 가장 기본 골자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양평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정양평가라고 하는 것은 명칭 그대로 양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얼마만큼 성취도를 보이고 있느냐, 점수가 좋아? 우수한 학생. 이게 정양평가인 거고, 정성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퀄리티적인 측면입니다. 이 학생이 우리 대학의 이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이거 보는 게 정성평가예요. 근데 우리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정성평가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력한 것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요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대학 그 사정관들, 그 평가자들이, 교수들이 우리 아이 옆에 항상 붙어가지고 맨날 관찰하면서, 이 학생은 참 자습 열심히 해. 수업 시간 듣는 때도 보니까는 막 열정적으로 막 손들고 막 발표할 일 있으면 막 아주 그냥 피를 쏟아내면서 막 발표를 해. 그거 옆에서 계속 볼 수는 없어요. 정성평가에서 노력을 본다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아이가 열심히 했는가 요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럼 정성평가에서 평가의 요소는 무엇이 되느냐? 되게 단순합니다.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그 활동 내용 자체가 정성평가의 당연히 평가 요소가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얼마만큼 구성되어 있느냐, 그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이 있느냐, 요게 정성평가의 평가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까 대입에 유리한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진로적인 목표를 먼저 얼마 잡혀 있는가, 진로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점검해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진로가 불명한 학생, 아주 분명한 학생들이라면요, 그 고등학교 정보 탐색하실 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부분들 한번 같이 한번 좀 살펴보세요. 일단 첫 번째가 수행평가, 평가 방식입니다. 자, 잠깐 화면 같이 한번 좀 보실 건데, 어떤 학교의 그 수학 수행평가 그 계획입니다. 수학 수행평가인데, 안쪽을 봤더니 뭐 수학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하자 써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진로와 관련하여서 어떠한 내용을 담아라, 그것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계획에 실려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보겠습니다. 자, 이 학교도 봤더니 뭐 수행평가 3가지 나와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있네. 여기 딱 있네요. 진로와 관련하여 요 말 나오네요. 수행평가 계획을 보시게 되면요, 단순하게 문제 풀기 아니면 자기 생각 쓰기, 그냥 단답형으로 무언가를 채워 넣는 형태의 수행평가도 있지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 진로와 관련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수행평가를 제시해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마다 수행평가 이 성격도 좀 달라요. 진로가 분명한 학생이라면요, 지금처럼 수행평가 속에서 내 진로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 당연히 이 학교를 가는 게 차후의 대입에서 정성평가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 수행평가 세부 계획을 보는 것만큼 또 중요하게 우리가 볼 만한 자료가 뭐가 있냐면요, 각 학교별 동아리 운영 계획입니다. 자, 학교마다 보면요, 되게 다양한 동아리들이 되게 생각 이상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되게 많이 존재를 해요, 학교마다. 자, 근데 이거 보실 때 참 주의하셔야 될 게요, 그 동아리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창체 동아리라는 게 있고요, 자율 동아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창체 동아리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자율 동아리라 그러면 명칭 그대로 자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같은 목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아이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하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탐색 과정에서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창체 동아리를 보셔야 돼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매년 바뀌어요. 바뀌고 나중에 뭐 학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뭐 만들어도 되는 동아리라서, 여기 뭐 약간 좀 뭐라 해야 돼, 약간 좀 일시적인 정보, 금방 사라지는 정보, 약간 그런 정보라서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창체 동아리 쭉 한번 리스트도 한번 보시고, 그 동아리 활동 계획이 떠 있는 학교도 되게 많아요.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서 막 실험도 하고 막 그러네. 와, 나 과학자 되고 싶은데 이 동아리 나중에 내가 딱 들어가야 되겠다. 그럼 나한테 도움 되겠다. 이것도 정성평가를 미리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선택 과목,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택 과목이 어떻게 그 수업되고 있고 언제 수행되고 있는지, 언제 수업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고등학교 선택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일단 확신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과 계열 쪽이라든가 공과 계열 아무튼 이과 쪽 계열로 진로를 잡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물화생지 그 4개 과목 1, 2 뭐 이렇게만 일단 들으면 되고, 어지간한 학교들은 그게 다 뭐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이제 문과 계열 쪽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 학생들이 문제가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학교 잠깐 교육과정 잠깐 좀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2학교를 일단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 학교, 자,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이 선택 과목란을 보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란을 봤더니 참 사회 과목도 종류 많아요. 한국지리부터 뭐 경제, 법과 정치, 뭐 기타 등등 사회문화도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자, 두 번째 학교랑 잠깐 비교해 볼게요. 두 번째 학교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첫 번째 학교에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세계사 과목이 그래요. 두 번째 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사 과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학교는 세계사 과목이 없어요. 그 만약에 아이가요, 나는 막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외교관 아니면 막 국제무역학과 이런 데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세계사 과목이 나중에 아이 대입해서 정성평가 받을 때 정성평가에서 엄청 중요한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세계와 관련된 역사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학교를 아이가 만약 간다? 그러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세계사 수업을 들음으로써 전공적 합성을 높였는데 이 학생은 그러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그러면 이 학생한테 좀 진로와 관련해서는 안 맞는 학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요. 자, 이번에 이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학교를 봤더니 사회 선택 과목도 이렇게 있고요. 이 과목들이 2학년 때 진행되고 있는 거 지금 볼 수 있습니다. 2학년 때 사회 과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학교 볼게요. 예, 똑같이 사회 과목이 있는데 여기가 다르죠. 3학년 때 진행이 돼요. 이건 조금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그 아이가 필요로 하는 그 과목이요, 그 선택 과목이 가능하면 3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있는 학교를 보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아이들이 고3 올라갔을 때 새로운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제도가 그런 것 같아요. 상상해보세요. 고3 되게 되면요, 애들이 새롭게 뭐 탐구 과목 처음부터 공부하는 그 시간 자체가 안 나요. 기존에 했던 과목들 이제 총 정리하는 시기가 고3인 거고요. 그 고3 올라가면 또 1학기 때는 또 성적 관리 또 그때 거 하면서도 자기소개서도 일단 준비해야 되지, 면접 준비해야 되지,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 새롭게 뭘 공부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선택 과목이 있다는 수업 들을 수 있고, 선택 과목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그 들을 거 다 필요한 거 다 들은 다음에 고3 올라가서 이제 뭐 학교 내신하면서 좀 했던 거 정리하고 이게 보다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로가 분명한 학생들에게 제가 추천드리는 학교 선택 기준이에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가 불분명한 학생들은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진로가 불분명한 학생들이요, 크게 태도가 한 둘로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뭔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직업 뭐가 중요해? 직업 안 중요해. 그냥 나중에 그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한 잘 따서 소위 말하는 상위권 대학, 그러니까 거기 가면 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일단 노선을 잡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나눠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진로가 조금 구체화됐으면 하는 그 마음, 불안한 마음이 있는 아이들이라면요, 그 사이트를 제가 2개 추천해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대학 어디가 사이트입니다. 대학 어디가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그 상단에 직업정보라고 하는 그 탭이 있고요. 직업정보라는 탭이 있고, 직업정보를 들어가게 되면은 다양한 직업군들이 떠요. 뭐 관리직이면 관리직, 의료직이면 의료직,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직업들이 있어요. 뭐 관리직이면 뭐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국회의원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일단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해당 직업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 되게 현실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평균 임금, 그 연봉, 월급은 얼만큼 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나오고, 향후 뭐 전망이라든가, 특히 해당 직업을 일단은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 학생들은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한 자기 진로 목표 구체화를 일단 시키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학교별 수행평가 계획을 분석한다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 선택 과목들을 쭉 비교해 보면서 자기에게 적합한 학교를 일단 선택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사이트가요, 각 대학별 학과 사이트입니다. 그 아이들 동기유발 차원에서도 제가 이거 되게 많이 추천을 해요. 애들이 좀 힘들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나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렇다면은 학과 사이트 한번 탐방해 보는 거예요. 막 서울대 사이트 들어가 보고 연세대 사이트 들어가 보고 막 들어가다 보면은 학과별로 그 이 학과의 교육 목표라는 거 하는 게 쭉 떠요. 이 학과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 목표로 삼고 있고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요 학과 정보들을 쭉 읽다 보면요, 약간 두근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와, 이 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비전이, 이 목표가 뭔가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거를 목표로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진로가 구체화된다면 이제 동어 반복입니다. 아까 전에 그 학교별 정보들이 있었죠. 쭉 탐색하면서 본인에게 맞는 학교를 선택해 볼 것,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 남은 아까 그 두 번째 케이스, 직업 안 중요해, 그냥 성적 따는 게 난 됐어, 그냥 성적만 따면 돼, 이게 정말 확고한 학생들이라면요, 이것도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을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일단 말씀드릴게, 그 지필평가랑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학교마다 다르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이 케이스의 학생들이라면 그냥 지필평가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일단 우선적으로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일단은 마음 편하거든요. 괜히 수행평가 매나 뭐 진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난 진로도 없는데 어떻게,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그냥 성적만 올릴 수 있는 학교, 이 학교가 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일 겁니다. 아니면 수행평가가 조금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뭐 선택한다 치더라도 수행평가 내용이 좀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학교는 조건에 맞춰 가지고 뭐 간단하게 시쓰기라든가 뭐 글쓰기를 한다 치더라도 그냥 뭐 내용 구성, 뭐 처음, 중간, 끝 정도 간단하게만 맞추면 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그 수행평가가 되게 막 3주에 걸쳐서 진행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진로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넣으세요, 이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냥 성적 위주의 학생이라면, 성적만을 목표로 할 학생이란다면 이때는 수행평가도 좀 단순한 학교로 가는 게 차후에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에 좀 정신적인 좀 스트레스, 이걸 좀 줄이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근데 그 요건 있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고등학교 선택하는 기준 일단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그 1지망이에요. 1지망에다가 어느 학교를 쓸 거냐,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지,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2지망부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그러죠. 1지망에서 일단은 붙으면은 붙는 거고, 아니면 거의 뭐 아이들 편에 좀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랜덤으로 학교가 좀 배정되는 게 아무래도 좀 현실이지 않을까, 좀 그 생각도 들어요. 자, 근데 어쨌든 뭐 1지망이 일단은 다 원하는 학교에서 일단 쓰셨을 때 붙기를 일단 바라고 있고요. 1지망 꼭 붙으시기 정말 간절히 일단 기원합니다. 하는데 1지망이 뭐 붙든 안 붙든 간에 어쨌든 지금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일단 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거의 국어 과목에 일단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개념들에 대해서는 미리 내가 좀 뭐 학습을 좀 하고 좀 살펴보고 개념 같은 거 좀 문제집 같은 거 좀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미리 공부해 두는 거, 예습하는 거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요,
그 선행, 말 조금 조심해서 할게요. 미리 공부할 때 고등학교 1학년 기출문제 보는 것 조금 많이 좀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기출문제라고 하는 게 학교별 기출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그 시중에 뭐 문제집 꼭 살 것도 없어요.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EBSI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무료로 일단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특히 EBS 같은 경우는 해설 강의도 뭐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의고사를 꼭 봤으면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개념어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1, 2, 3학년 때요,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학습을 했어요. 특히나 중학교 때 배우는 그 문법 그 개념들, 국어만 놓고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중학교 때 배우는 그 문법 개념들이 뭐 고등학교 올라간다고 없던 걸 배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개념들은 그대로 올라가되, 조금 이제 심화된 예문들, 조금 심화된 탐구 내용이 추가로 뭔가 덧붙는 형태인 거지, 기본 개념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모의고사인 3월 모의고사 기출문제 쭉 분석을 하면서 내가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도 하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개념을 발견했다 그런다면 그땐 그 개념만 보완하면은 충분히 중학교 전 과정에 대한 복습, 고등학교에 대한 예습,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풀게 되면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해요. 중학교 때 시험지랑 너무 달라요. 아니 무슨 국어 시험지라고 써있는데 막 읽으면 과학 관련된 거, 기술 관련된 거 쭉 나오잖아요. 아이가 딱 봤을 때 주어진 시간 내에 그 기출문제를 쭉 풀고 나름 만족할 만한 점수도 얻었다 그런다면은 뭐 이미 뛰어난 학생, 제가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리는 거고, 이거 아닌 것 같아. 나 이대로 가면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좀 약간 좀 낭패 볼 것 같아. 만약 이렇다 그런다면은 뭐 학원이 됐든 아니면 뭐 문제집을 뭐 추가로 뭐 구매를 해보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아이가 구체적으로 준비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 일단은 뭔가 점검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 문제 푸는 거 정말 일단 추천드리는 거고요. 뭐 많이도 아니에요. 한 3, 4회분 정도만, 한 3, 4년치만 풀더라도 충분히 스스로 일단 점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자, 제가 지금 앞서서 계속 좀 말씀드렸던 거에서 일단 공통적인 얘기가 있었죠. 진로 얘기를 계속 했었죠. 진로 탐색이요, 만약에 지금 잘 안 돼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진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이거 되게 좀 잔인한 얘기예요. 자기 꿈을, 장래희망이잖아요. 꿈인데 그거를 단기간 동안 결정해라, 되게 잔인한 얘기인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입시를 위해서라면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대학 어디가 사이트도 말씀드렸고 대학별 학과 사이트도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쭉 보면서 본인이 일단 진로 한번 좀 구체화시켜 보시고, 만약에 좀 목표가 좀 잡혀있다고 한다면요, 이 학생들은 이미 거기서 이미 땡큐거든요. 이미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는 거라고 전 정말 믿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신 거고요. 이분들이라면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본인 전공하고 관련된 책들 최소한 10권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 전공과 관련된 책들, 인문교양 서적들, 서점 가서 한번 쭉 한번 10권 정도는 좀 미리 한번 좀 구입을 해서 한번 좀 미리 한번, 아니 도서관에서 한 책 빌려서 한번 좀 미리 읽어보는 거 고등학교 올라가서 분명 도움될 겁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요, 고등학교 수행평가 중에 진로 관련해서 책 읽고 뭐 써라 이런 수행평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 미리 읽어놓는다면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그때 가서 읽는 것보다 당연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들 막 부랴부랴 막 책 골라가지고 막 읽기 시작할 때 나는 이미 읽어놓은 거, 가능하면 뭐 기록도 남겨놓으면 좋죠. 책 내용도 한번 미리 한번 요약해놓고 감명 깊은 것도 한번 메모해놓고 이게 내 진로랑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쭉 미리 한번 정리해서 나만의 독서록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남들보다 시간적인 메리트를 분명히 크게 얻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장담합니다만 이 획득하게 된 시간적 메리트, 그 시간만큼 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돼요. 당연히 이거는 성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필평가에서 메리트까지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확신합니다. 꼭 한번 나만의 도서 리스트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고등학교 선택 그리고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간단하게 일단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뒤에 영상 뒤쪽에다가 사이트, 제가 지금 언급드렸던 그 사이트들이랑 추가로 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 사이트 제시해 드릴 겁니다. 정말 늦기 전에 좀 미리 한번 들어가서 미리 한번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한자성어도 그런 말 있잖아요. 유비무환. 준비된 자는요 걱정이 없어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시면 추천드리고, 만약에 좀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도 아우 잘 모르겠어,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유 그래도 약간 좀 굳이 좀 상담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 괜찮습니다. 학원으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담, 최선의 조언 일단 해드릴 건 약속드리면서 저는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